네, 안녕하세요. 나동입니다. 오늘은 이제 당뇨병 환자 집에서 관리하기 이런 제목을 가지고 당뇨병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뭐 너무 흔해서 대개들 다 말거리도 사실 안 되죠. 그런 정도인데 그래도 정확하게 한 번씩 짚어보고 대책은 뭔지 이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이 뭐냐? 혈액 속에 포도당이 많아지는 거다. 그럼 포도당은 뭐냐? 뭐 당분은 독이라는데 그럼 포도당도 독이냐? 포도당은 우리가 쓰는 에너지원이 포도당이다. 그 병원에서 이제 혈관 주사, 포도당 주사 놓잖아요. 근데 너무 많은 게 독인 거죠. 생명활동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것이고 에너지가 되는 것, 즉 포도당을 먹어야 생명활동이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포도당을 먹어야 살 수 있다. 이런 소리예요. 포도당인데 왜 문제냐? 너무 많아서 문제다. 왜 많아지나? 지출보다 수입이 많아서 쌓이는 거다. 써서 소모하는 것보다 먹는 것이 더 많아서 혈액 속에 포도당, 즉 혈당이 많아진다. 이런 거예요. 당뇨병은 옛날에 참 없던 병인데 요즘에 이제 많아진 거죠. 요즘 과거와 요즘이 달라진 게 뭐에 달라졌길래 당뇨병이 많아졌냐? 옛날에는 이제 부자들만 생겼었죠. 부자들이 잘 먹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뭐 먹는 게 너무 흔해서 이제 당뇨병은 뭐 그런 병은 아니니까 그런 거죠. 당뇨병을 알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꼭 아셔야 됩니다. 칼로리라는 것과 인슐린이라는 것, 인슐린 호르몬이죠. 췌장에서 만들어진 호르몬인데 꼭 아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으셔야 됩니다. 인슐린은 세포로 포도당이 들어가게 하는 호르몬입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을 하시고요. 칼로리는 뭐 다들 아시죠? 칼로리가 그럼 뭐가 문제냐? 칼로리 과잉이 문제인데 과잉은 쓰는 것보다 먹는 것이 많아진 거다. 옛날에는 50년 전만 해도 설탕을 아주 귀한 식품이었죠. 그 전에는 설탕이 거의 약 같은 거였어요. 근데 흰 쌀밥에 고깃국 그럼 아주 굉장히 잘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흰 쌀밥은 잘 먹는다는 것의 상징이었다 거죠. 흰 쌀밥, 흰 설탕, 흰 밀가루 이래서 300이 나쁘다 이렇게 아주 멋있는 말을 만들어냈는데 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게 문제다. 즉 포도당이 문제가 아니라 포도당이 너무 많은 게 문제다. 50년 전에 현미는 먹지 말라고 했었습니다. 왜? 흡수가 안 되니까. 지금은 현미가 좋다 그래요. 왜? 흡수가 안 되니까. 똑같습니다. 흡수가 안 되는 건 똑같아요. 50년 전에는 많이 먹어야 되는 시대니까 먹은 것이 없던 시절이니까 많이 먹고 많이 흡수해야 되고 그런 시대였고 지금은 너무 많은 시대예요. 그러니까 칼로리 과잉의 시대니까 흡수를 적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현미는 달라진 게 없는데 현미의 효능을 뭐 지금 갑자기 발견한 것이 아니고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현미의 효능은 뭐냐? 먹은 대로 다 흡수되는 게 아니고 덜 흡수되고 배설되는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현미는 똑같아요. 근데 시대가 달라진 거다. 그래서 나쁜 것이 좋은 것이 됐을 뿐이다. 이런 거죠. 지금은 뭐 고구마랑 똑같은 걸 뭐 거의 안 먹죠. 뭐 심지어 뭐 버리는 사람도 있는데 1960년대까지만 해도 고구마와 떡은 겨울철에 아주 중요한 간식이었죠. 겨울 되면 가을 되면 고구마 한두 가마 이렇게 들여놓고 그랬었습니다. 예전엔 먹을 것 주서 먹었지만 지금은 이제 고구마는 이제 대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섬유소가 많아서 건강식품에 속하죠. 고구마 값도 그러니까 엄청나게 비싸졌죠. 옛날보다. 이제 먹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기술이 발달됐기 때문에 과거에보다 훨씬 정제된 음식을 먹고 사는 거고요. 정제된 음식은 소화 흡수율이 좋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양의 음식, 그러니까 옛날에는 밥을 막 이렇게 고봉으로 먹었는데 지금은 그런 밥그릇 자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양을 먹으면 칼로리 과잉에 빠지죠. 그래서 백미는 7분도를 먹었는데 지금은 뭐 12분도 이렇게 깎아서 먹죠. 그러니까 정제된 음식을 먹으면 칼로리 밀도가 높고 소화 흡수율도 좋은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하면 섬유소가 너무 적어서 대변의 배출이 나빠진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섬유소는 유익한 세균의 먹이가 되는데 섬유소가 줄어들면 유익한 세균이 줄어듭니다. 유익한 세균이 줄어들면 해로운 세균이 늘어나죠. 해로운 세균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나쁘겠죠.
그리고 이제 칼로리의 섭취가 많이 늘었는데 두 번째 문제는 칼로리 소모도 줄었어요. 칼로리 섭취가 줄어들어갖고 칼로리 과잉이 심화됐다 거고요. 칼로리 소모가 줄어든 거에는 삶의 패턴, 삶의 방식이 바뀌었어요. 옛날하고 다르게. 그래서 육체 노동이 많이 줄었죠. 그러니까 뭐 산업이 뭐 농업, 제조업, 광업 같은 것이 줄고 금융, IT, 정보통신, 서비스 이런 사람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육체적 노동을 하는 직업은 상대적으로 줄고 사무직 노동자가 이제 훨씬 많아졌죠. 이런 것들이 칼로리 소모를 전체적으로 줄이는 거다. 이런 거죠. 이동수단도 발달해갖고 걸어 다닐 필요가 없었죠. 옛날에는 이제 걷는 것이 생존수단이었는데 지금은 뭐 걸어야 일부러 걸으니까 차 타고 가서 걷고 그러니까 걷는 것이 놀이고 건강수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는 운동 부족이라는 진단이 없었는데 지금은 뭐 운동 부족이라는 진단이 뭐 대부분의 사람이 사실은 운동 부족이에요. 그 운동이라는 것이 운동이 부족하면 운동을 덜하면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잖아요. 근육과 인대가 약화되니까 운동하기 싫어져. 힘 없으니까. 힘이 없으니까 운동하기 싫어지니까 또 약화가 돼. 그래서 약화가 가속되죠. 그럼 운동 부족이 점점 더 심해지고 그래서 병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칼로리에 대한 문제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당뇨병이 어떻게 생기냐 이런 과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뇨병은 이제 혈당이 많아진 거니까 혈당이 많아지는 건 섭취는 늘었는데 소모가 줄었으니까 혈당이 높아진다 이런 거고요. 혈당이 높아졌는데 혈당이 많아지면 이제 식후에 혈당이 확 올라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너무 많아지면 혈당이 모든 걸 다 상하게 해요. 그래서 혈관도 상하게 하고 뇌도 상하게 하고 눈도 상하게 다 상하게 해요. 너무 많아지면 독이 되니까 이제 글루코겐이나 지방 같은 걸로 바꿔서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공복이 지속되면 이제 그걸 다시 꺼내서 에너지원으로 쓰는 거죠. 아무튼 저장을 하는 건 비만으로 진행을 하는 거예요. 많이 먹어서 비만이 된다 이런 거죠. 이게 비만이 안 되고 혈당이 높아지는 경우는 이제 당뇨병이 되는 건데 당뇨병은 이제 인슐린이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인슐린은 포도당을 세포가 사용할 수 있게 혈관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로 들어가 있을 테니까 포도당을 세포가 사용할 수 있게 혈관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들어가게 하는 호르몬이 인슐린이다. 요걸 이제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혈당이 높다는 것은 포도당을 쓰라고 보냈는데 말단에 있는 세포가 쓰지를 않는 거야. 잘 사용하지. 포도당이 소모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당이 높은 채로 있는 거죠. 왜 그러냐? 인슐린이 있는데 세포가 인슐린에 잘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잘 반응하지 않는 게 이제 인슐린 저항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인슐린 저항성이 왜 생기냐? 이건 사실은 정확하게 밝혀져 있지가 않아요. 잘 모르는데 그래도 몇 가지가 이론이 있는데 인슐린 수용체를 통과하는 대사 경로가 손상됐다. 이거 좀 어려워요. 염증 유발성 사이토카인에서 교란을 받았다. 이것도 좀 어렵죠. 무슨 소리인지. 이건 몰라셔도 됩니다. 그냥 그런가 보다. 해가지고. 비만이나 운동 부족이 인슐린 수용체를 감소시킨다. 이런 거죠. 이건 뭐 알 것 같아요. 그죠? 이게 훨씬 중요해요.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복부 비만, 운동 부족, 열량 과잉 섭취, 스트레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당뇨병이 생기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당뇨병을 만든다 이런 거죠. 물론 이제 유전이나 여러 가지 몇 가지 다른 원인도 있는데 유전은 중요하지 않다. 왜? 유전자 바꿀 수 없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대책이 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하는 이유는 비만, 운동 부족, 열량 과잉 섭취, 스트레스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런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면 뇌를 예로 들어보면 스트레스를 받으면 뇌에서 막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뇌가 막 조직이 활동을 일을 하니까 에너지 소모가 많아져요. 에너지 소모가 많아지니까 에너지를 더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게 혈당을 공급해 달라는 소리죠. 혈당을 공급해요. 그러니까 혈당이 상승해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혈당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걸 보면은 혈당이 올라갔는데 가서 소모가 되면 뭐 상관이 없어요. 끝나는 거죠. 근데 소모가 안 되거나 아니면 혈당이 계속 일을 많이 해갖고 혈당 소모를 높은 상태를 혈당이 높은 채를 계속 유지돼야 돼.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계속 유지되면 이게 내성이 좀 생겨요. 그래서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 그러니까
혈액 속에 있는 포도당이 세포 속으로 들어가는데 잘 뻑뻑해져. 잘 안 들어가. 그럼 세포에서는 에너지를 많이 써야 되는데 포도당이 덜 들어오니까 포도당 사용에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세포에서 혈당을 더 높여달라고 신호를 보내게 돼요. 그러니까 신호를 높이게 되니까 그 다음에 혈당이 더 상승하게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포도당 사용에 문제가 생기고 또다시 혈당을 높여달라고 그러고 또다시 혈당이 상승한다. 이런 이제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운동을 하면 인슐린 수용체가 증가해요.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가 증가한다는 것은 인슐린 저항성이 감소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그러면 다 좋은데, 이론은 이제 칼로리가 많아지고, 많이 섭취하고, 많이 소모를 안 하고, 그 다음에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해서 포도 당뇨병이 생겼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반대로 가야죠. 반대로 가야 되니까, 칼로리 섭취를 많이 했으니까 합치를 줄이자. 이게 적게 먹자. 이런 거고요. 근데 이제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공급받고자 하는 욕구가 식욕이에요. 그러니까, 과잉 식욕은 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공급해주면 식욕이 줄어요. 그것이 이제 제대로 된 한약을 써서 이제 비만을 줄이고 식욕을 줄이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과잉 식욕은 기가 부족한 거다. 그래서 과잉 식욕이 생긴다 이런 거고요. 소모를 늘리자. 소모를 늘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 움직여야지 소모를 할 거니까 운동을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인슐린 수용체를 줄이자. 그러니까 인슐린 수용체가 줄어드는 이유가 인슐린 수용체를 늘리자, 줄이자가 아니고 인슐린 수용체를 줄어드는 이유가 비만, 운동 부족, 스트레스, 과식 이런 것 때문에 인슐린 수용체가 줄어드니까 이걸 늘리려면 이런 걸 피해야죠. 그러니까 비만, 운동 부족, 과식, 스트레스를 피하자 이런 거고요. 이런 상태는 사실 생체 활성이 낮은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좋아지면 생체 활성이 좋아진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을 줄이자.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사료가 과다한 거예요. 사료 과다. 그건 심기소모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줄여야 되는데 그때 또 운동이 필요하고요. 긴장을 줄이자. 긴장도 사료 과다예요. 그러니까 긴장도 사료 과다니까 심기가 손상돼요. 그러니까 그때 역시 운동을 해야 되고. 그리고 스트레스를 줄이자. 그럼 역시 스트레스도 역시 심기를 손상시켜요. 그러니까 집에서 할 수 있는 대책은 운동이다. 운동은 어떻게 하루 종일 설명해도 운동을 과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운동 꼭 하시고, 그 다음에 식사량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된다. 이런 거를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오늘은 이제 그 당뇨병 환자 집에서 그럼 어떻게 관리할 거냐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잘 관리해서 당뇨병에 대해서 사실은 가벼운 당뇨병은 이렇게 하면 낫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거는 이제 약을 먹으면서 해야 되는 거고, 이 지금 말씀드린 게 근본적인 치료법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이걸 초과했을 때는 어차피 약을 좀 써야 되긴 하지만, 이걸 꾸준히 잘 하면 웬만한 당뇨병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